상처가 났는데 그게 괴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도 이쪽과 틀리잖아요. 무심코 넘겼다간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족냉증. 적절한 체온 관리가 여느 때보다 시급하다. 일본인들의 새로운 건강법, 체온 면역요법. 체온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인다. 고온의 열로 통증 없이 암을 줄이는 새로운 암 치료의 현장. 환자가 가장 안전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낼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좋은 치료법이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내 몸 안의 면역 파수꾼 체온. 생명의 온도 36.5도를 지키기 위한 체온 유지 비법. 열이 몸을 살린다. 체온 면역. 지난 1월 폭설과 이상 한파 등 기상재해가 전 세계를 덮으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따뜻한 나라 인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인도에서는 이상 한파로 인해 무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인도의 기온이 영상 12도에서 13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기온에서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36.5도를 생명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온도 36.5도. 과연 체온에 담긴 생로병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3,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에는 유방의 종괴를 고온의 열로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금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열로 고치며 열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불치의 병자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야말로 수천 년 전부터 뜨거운 열로 질병을 치료해온 셈인데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열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온 병원. 지즈코 씨는 이곳에서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고 있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간의 종양 부분에 열을 발생시켜 종양을 축소하는 치료를 받고 있다. 종양세포는 우선 열에 약합니다. 일반 세포 역시 42도에서 43도 사이에서 세포의 생존은 위험해집니다. 43도 이상에서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43도까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세포의 경우에는 자신의 혈관이 있지만 신생 혈관은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열을 발산할 수가 없어서 종양 안에 열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번에는 종양 부위의 온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체온을 높인다. 지즈코 씨의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다.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만들면 면역력은 향상됩니다. 실제로는 백혈구의 과립구가 증가되며 내추럴 킬러 세포도 증가합니다. 체온을 높이는 치료를 통해 그녀의 면역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지즈코 씨의 손끝 모세 혈액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다. 과립구가 아메바처럼 활발하게 움직인다. 과립구는 백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병균이 침입하면 그것을 먹어치우기 위해 움직인다. 과립구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교수는 온열 치료 후 림프 구수를 측정해 본 결과 온열 치료를 받은 다음 날
NK세포, B세포, T세포 등 면역과 관계된 중요한 세포들이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적어도 36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36도에서 37도 범위가 좋고요. 이상적인 체온은 37도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면역력 세포의 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신체의 대사 효소가 그 온도 아래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은 면역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 대사도 저하되는 것입니다. 65세의 장훈달 씨. 직장에서 종양 2개가 발견돼 방사선 치료와 고온 온열 치료를 함께 받고 있다. 치료를 받는 장훈달 씨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흐른다. 이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환자로서는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차보면서 열이 나는 거 온몸에 전체가 받고 나면 좀 개운하고 하니까. 고온 온열 치료법은 고주파로 암이 있는 부위의 온도를 약 40도에서 42도까지 올린다. 정상세포의 혈관들은 혈관을 팽창시켜 열을 발산한다. 그런데 암세포 혈관들은 제대로 혈관을 팽창시키지 못해 암세포가 점점 뜨거워져 생식 능력을 잃게 된다. 온열 치료의 본인은 태울 필요까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생식 능력이 없도록만 만들어주면 죽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의 원리도 그렇거든요. 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생식 능력을 없애도록 해서 세포가 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암 환자 1,180명을 대상으로 온열 치료를 실시한 결과 온열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온열 치료를 일찍 시작한 환자들일수록 생존 기간이 더 길었다는 것이다. 온열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자 씨. 이번이 8번째 온열 치료다. 종양이 발견됐을 당시 이명자 씨의 사진. 폐에서 약 3.5cm 정도의 종양이 발견됐다. 문제는 암이 머리까지 전이돼 양쪽 뇌에서 다시 작은 종양들이 발견된 것. 좀 커 보이네요. 폐암에 대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온열 치료를 해주고 있고 머리도 그냥 거기서 온열 치료를 머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아마 새로 사진을 찍어서 아마 그 효과를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데 환자분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항암 치료와 온열 치료를 함께 받고 있는 이명자 씨. 그런데 그녀는 요즘 들어 몸에 큰 변화를 느끼고 있다. 여기 병원에 오기 전에는 기침이 많이 나갖고 오른쪽이 울리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항암 주사 맞고 맞는 즉시로 또 온열 치료하고 동시에 이렇게 매수하니까 막 지금은 아예 그 주사 들어가는 그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막 통증이 못 싹 다 나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항암 치료. 그런데 온열 치료의 경우 암 자체의 크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까지 있는 셈이다.